자, 다음 시행을 하게 때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은 양의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 시행을 15번 해서 반복해가지고 자, 이동된 점 P와 자, 직선 3x 더하기 4y는 빵 사이의 누구를 거리를 뭐라고 하겠대?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자동으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이 주사위를 몇 번 반복해야 돼? 15번 반복해야 되지, 그치? 따라서 이제 몇 번이 돼야 돼? 15 빼기 x가 돼야 합니다. 그럼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하면은 15번 반복하면 얘네들의 눈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어야 돼? 2하의 눈이 x에 나왔으니까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총 3x만큼은 움직였겠지, 그치?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는 15 빼기 x만큼은 아마 움직였을 거야.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누구랑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이랑 요 직선 사이에 뭘 구하고 싶다?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거리 구하시면 자, 루트 몇 분의 5분의 1 기억나지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자, x자리에 3x 집어넣으면 9x. 자, y자리에 집어넣으면 60 빼기 4y 4x 절대값. 자, 그럼 이제 5분의 자, 계산해봤자 몇? 절대값 5x 더하기 60이지, 그치? 근데 어차피 x는 횟수니까 절대값 이제 빼도 상관이 없겠다. 그럼 남는 거 누구 남아요? x 더하기 12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변수 x, 이 거리가 이제 확률변수 x니까 이렇게 나온겨. 자, 그랬을 때 뭘 구해봐라? 2x를 구해봐라.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적절하게 누구에 따라, 이 x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계산을 해볼까? 잠깐만. 열다섯 번을 반복하지, 그치? 잠깐만. 그치. 자, 봐. 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표라든지 실제 이제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 이제 평균 내려고 하면 헷갈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항분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잘 들어. 우리 아까 전에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뭐라 그랬냐? x회라 그랬지, 그치? 됐나요? 자, 그러면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요 x, 요 x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뭘 따르게 되니?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시행 횟수가 몇 번? 15번이죠, 그치? 자,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나타날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 변수는 누구냐면은 라지 x지, 그치? 근데 이 라지 x는 이렇게 생긴 이 결과잖아, 그치? 방금 전에 이 직선과 자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라고 했고 우리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내가 아까 계산으로 구해봤잖아? 이게 x 더하기 12였던 거지, 그치? 여기 스몰 x랑 라지 x랑 구분해야 돼. 자, 지수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 스몰 x 같은 경우에는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이 스몰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지, 그치? 이거 몇 나옵니까? 5 나오지? 뭐 분산을 따로 구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 구하려고 하는 이 바 x는 이 스몰 x 더하기 12랑 똑같고 얘는 이 스몰 x에다 12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스몰 x가 5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이 돼야 된다? 17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문제를 안 읽어봐서 그런데 종종 나오는 거야. 이항분포 문제야. 이항분포 문제인데 변수가 좀 가공이 돼. 최초에 너네가 가정했던 변수는 이 스몰 x가 가정했던 변수지. 이 스몰 x 자체가 정확한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왜냐면 주사위 던질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x라고 했으니까 잘 들어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고정돼 있고 걔네들이 몇 번 나왔는지를 따지는 게 이항분포거든. 여기서는 2 이하의 눈이 x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스몰 x는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른다. 문제 없지, 그치? 근데 이 횟수에 따라 너네가 뭘 알 수 있고 좌표를 알 수 있고 좌표를 구하고 나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거리가 이제 이렇게 스몰 x 더하기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스몰 x 더하기 11을 라지 x라고 하겠대. 그래서 뭘 구하려고 하는겨? 라지 x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평균은 이제 이런 과정에 따라 구한 거지, 그치? 이 문제 혹시 틀렸다 그러면은 꼭 다시 한번 다시 풀어봐. 자, 또 질문. 연우? (76번) 76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있고 또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더래.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x보다 작을 확률과 40 빼기 x보다 클 확률이 같대. 야, 이게 뭔 소리일까? 당연히 이게 정규분포니까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평균, 이게 다 평균 얘기하는 거거든? 자, m1에 대해서 대칭일 텐데 이게 무언가보다 클 확률이랑 무언가보다 작을 확률이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위에 숫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숫자보다 클 확률은 자, 어떤 숫자보다 작을 확률이랑 얘랑 정확히 대칭이 되면서 이 별표보다 작을 확률이랑 똑같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무언가 x가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랑 자, 만약에 x가 베타보다 클 확률이 서로 같다 이런 말이 보이면은 이 알파랑 베타의 누구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평균이 있어야 합니다. 얘도 보시면은 요 x랑 요 40 빼기 x의 제일 가운데는 누굽니까? 20이지, 20. 자, 이 말은 얘는 x는 20에 관한 대칭이고 평균이 몇이란 얘기예요? 20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특정 구간의 넓이가 똑같다 그러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평균이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가 뭐보다는 x보다 작을 확률이랑 x가 뭐보다는 x 더하기 10보다는 작을 확률이래.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 같아야 합니다. 이제 평균을 따져봐야 되겠지, 그치? 항상.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자, 이 두 그래프는 정규분포 곡선이 서로 다르거든? 일단 x의 정규분포 곡선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자, y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y가 뭐보다는 x보다 작을 확률이랑 x가 x 더하기 10보다 작을 확률이 같아야 돼. 그럼 이 말은 이 곡선의 개형 자체는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곡선의 개형 자체는 똑같아야 돼. 이 개형 자체가 달라지면은 이 모양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특정 구간에서부터의 특정한 부분의 넓이가 같아질 수가 없지. 근데 개형은 똑같아야 돼. 즉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 x라 그러고 얘를 확률 변수 y라 그러면은 이 둘 사이는 정확한 무슨 관계가 벌어져야 된다? 평행이동의 관계가 벌어져야 합니다. 자, x가 x 더하기 10보다는 여기 어딘가? 자, 작거나 같을 확률, 이 확률이랑 y가 뭐보다는 여기 있는 확률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간겨? x가 이렇게 들어간 거네. 그럼 이 x랑 y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평행이동의 관계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평균이 x의 평균이 몇이었으니까 아까 x의 평균 몇이었더라? 40이었지, 그치? 그럼 y의 평균은 몇이 돼야 될까요? 아까 20이었나? 응. 몇 돼야 돼 정확히? x의 평균이 20이었으니까 y의 평균이 몇 돼야 되냐? 이게 10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y의 평균이 3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x에다 숫자 한번 넣어봐. x에다 만약에 2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30보단 작을 확률이지, 그치? 근데 x에다 누구 집어넣으면 20 집어넣게 되면은 20은 어디 있으니까 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식은 이 y가 10만큼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y의 평균이 누가 돼야 돼? 10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확인해보자. x에다 만약에 10을 대입하면은 y가 10보다 작을 확률이랑 x가 20보다 작을 확률이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 자, 같아 안 같아? 같지?
x가 20보다 작을 확률이랑 y가 10보다 작을 확률은 서로 똑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는 y의 평균이 누가 됐다? 10이 됐다. 그리고 개형이 똑같아야 되니까 시그마 표준 편차는 같아야 합니다. 지수 대답. 자, 근데 문제는 이제 x가 뭐부터 뭐 사이? 15부터 20 사이 확률이랑 자, y가 15부터 20 사이 확률을 자, 구해봤더니 누가 나왔대? 0.4771. 이거 표준화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표준화해봐. x는 평균이 20이니까 자, z로 바꾸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 15에다 일단 누구 빼고 20 뺀 다음에 누구로 나눠? 시그마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또 마찬가지 빼봤자 0 된다. 자, 이번에 y는 평균이 10이었으니까 얘는 시그마분의 5에다가 시그마분의 10이겠지, 그치? 됐나요? 야, 그럼 이제 우리 표준 정기분포표에서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자, 얘는 제일 가운데 누가 있고 0이 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하나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부터 0까지니까 이만큼의 확률이요. 이 오른쪽은 똑같은 높이 시그마분의 5부터 어디까지? 시그마분의 10까지지. 이만큼의 확률이지. 근데 어차피 이거 왼쪽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똑같겠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마치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의 합을 구하겠다? 0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지, 그치?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봤더니 누가 나왔대? 0.4771이 나왔대. 자, 표 보시면은 그 확률이 0.4772가 나오는 숫자가 2였지, 2. 그럼 누가 2가 돼야 된다?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는 몇 돼야 된다? 5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시그마 1이나 시그마 2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는 5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은 그래프의 개형이랑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였어. 그 차이가 10만큼이 나야 되는데 플러스 10일지 빼기 10일지 한번 확인을 해봐. 그 다음에 또 질문. 지수. 79번. 자,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y는 평균이 m이고 자, 표준 편차가 또 마찬가지 시그마짜리인 자, 뭐가 나왔냐면 x가 4부터 8까지의 확률이랑 자, y가 8보다 클 확률이 몇이 나왔대? 2분의 1. 이건 계산하는 문제예요. 표준화 바꾸니까 자, 4에다가 8 빼봤자 빼기 4 나누기 3 하면은 빼기 3분의 4 x 0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표준화 해봤자 p 자, z로 바뀌고 8에다가 m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이 값이 누구로 나와야 된다? 2분의 1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계산 뭐 잘못했지?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고 그 다음에 뭘 만족하는? 쟤를 만족하는 3분의 4가 안 나와지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도 우리 자 어쨌든 구하려고 하는 게 요 확률이니까 자 또 마찬가지 표준화 하시면 자 평균이 몇이기 때문에 m이기 때문에 m 빼고 자 그냥 누구로 나눠야 돼? 시그마로 나눠야 합니다. 자 계산해봤자 얘는 pz가 요 왼쪽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은 시그마분의 8 빼기 m이지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오른쪽 계산해봤자 몇 분의 몇 나와? 3분의 2 이렇게 나와. 뭐냐 잠깐만. 그치. 맞지? x가 이거 크고 8보다 크고 2분의 1이고
0부터 D까지 Z. 그러네. 그치.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첫 번째 조건을 표준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니까는 요 1번처럼 모양이 나오긴 했지. 근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한 숫자야.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야. 우리 이제 연속 확률 분포 혹은 정규 분포에서부터의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확한 절반만큼의 면적이 나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바꾸면 어차피 이거 다 Z로 바뀐 표준화된 작업이니까 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0까지 확률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가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쯤 이렇게 있겠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확률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숫자보다 뭐일 확률이냐? 클 확률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더해가지고 누가 나왔대? 2분의 1이 나왔대. 그 말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큼의 확률로 표현돼야 돼? 정확히 이 빨간 부분의 넓이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크다니까 작다로 나오면 안 되잖아. 크다로 나와야 되니까는 얘를 그대로 대칭을 시켜서 여기 지금 몇 분의 몇이 있어야 돼? 3분의 4가 있고 이 3분의 4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정확히 2분의 1이 나오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그마분의 8 빼기 m이라는 녀석이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3분의 4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식을 계산해 봤더니 여기까지 우리 계산한 거잖아? 뭐 답 나와버렸는데 시그마분의 8 빼기 m이 3분의 4니까 얘는 2랑 똑같고 Z가 2보다 작을 확률은 혹시 암산 가능합니까? 2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0.4772에다가 0.5 더해야 되겠지. 답은 0.9772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하면 돼. 자, 또 질문. 연우,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자. 80 그다음 그 다음 거. 80. 자, 확률별수 x는 뭐를 따르고 정기분 프로를 따르고 자, x랑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랑 gx가 됩니다. 자, 일단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 얘는 평균이 10이니까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10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이 함수의 이름은 fx.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y는 자, 평균은 다른데 표준표차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개형 자체는 똑같아야 한다고. 둘 사이는 어떤 차이만 있어야 돼? 평행이동의 관계를 따라야 돼. 즉 대칭축 m만 바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F10이랑 G20을 비교할 건데 F10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10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대칭성에 따라 얘는 F8과도 똑같아야 돼. 12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어차피 이제 함수값은 이거야. 근데 이게 누구보다는 G2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 G함수의 그래프가 모양이 이제 얘랑 개형이 똑같거든. 얘를 이제 적절하게 뭐 한 거나 마찬가지냐. 평행이동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치?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누구보다는 G20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20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데 존재해야 되겠지. 뭐 이런 데. 요 F12보다 더 큰 쪽에 존재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너네가 이제 뭘 따질 수 있냐면은 요 10이랑 20이라고 하는 이 두 숫자 사이에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잠깐만 대소관계 어떻게 따질래? 최대값 21부터 24 잠깐만 잠깐만
음. 계산을 잘못했나? 보자. 봐봐. 자,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림 이해해야 돼. fx의 모양이 다음과 같고요. 자, 평균은 누구로 나왔고 12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 함수 값이 이런 데 있을 테고. 자, 대칭성에 따라 8의 함수 값과도 동일해야 돼. 이제 fx랑 gx의 관계는 평행이동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이제 누구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얘랑 동일한 높이에 있는 함수값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 근데 G20이 요 높이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연우야, 20은 어디쯤에 있어야 돼? 이런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20은. 그래야지만 이 G20의 값이 더 커집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fx의 누가, 자, 평균이 m이었고, 요 gx의 평균이 몇이었대? m이었대. 아까 이제 fx의 평균이 10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10과 m 사이의 평행이동은 몇만큼이 평행이동이 된 거냐? m-10만큼이 평행이동이 된 거지. 요 간격이 m-10이니까. 그럼 보세요. 여긴 요 부분이나 요 부분들이 다 요 1번이랑 2번 부분을 다 평행이동 한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 녀석은 8에다가 m-10만큼을 더해야 하니까 얘는 m-2가 돼야 하고, 당연히 요 놈도 누가 돼야 돼? m 더하기 2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은 이 20이라는 녀석이 누구랑 누구 사이 있어야 돼? m-2랑 m 더하기 2 사이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20은 m-2와 m 더하기 2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 이제 구하면 m은 22보다 작아야 하며 m은 18보다 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범위에 따라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려고 하는 거, 표준형 고쳐주세요. z 21에다가 m 빼고 2로 나누고, 또 마찬가지로 24에다가 m 빼고 2로 나눠야 합니다. 근데 그 m이 18보다 어디 사이에 있대? 22 사이에 있대. 그럼 너네 이제 우리 m 값 구할 때, 잘 봐. 어쨌든 이제 정규분포 곡선도, 표준 정규분포도 가운데 누굴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선이 가운데로 몰리면 몰릴수록 넓이가 커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넓이가 작아지지, 그치? 자, 그 말은 이때 생기는 요 확률을 구할 때, 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최대한 큰 숫자가 돼야 될까, 최대한 작은 숫자가 돼야 될까? 어차피 m의 범위는 뭐부터 볼까 하자? 18부터 22까지야, 그치? m이 18부터 22니까는 m이 뭐가 될 때가 이게 최대값일까? 최대한 여기 대칭축을 포함해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21이 보이고 이게 24가 보이니까 여기다 정확히 누구 뺐을 때 22 뺐을 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제 m이 이제 누구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이 식은 m이 뭐일 때 m이 22일 때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z가, 자, 1까지 이렇게. 어차피 왼쪽이랑 오른쪽의 간격은 일정한데 m이 뭐가 들어간데 일정한데 그 폭이 최대한 가운데 이 대칭축 0을 포함하게끔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확률 구하시면 우리 2분의 1의 확률 나왔죠? 몇이라고? 0.1925. 그 다음에 1의 확률도 나왔으니까 0.3414.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는 값 다 몇 번이 답이냐 그러면? 답은 1번이 답이 돼야 되나?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어차피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폭은 일정해야 돼. 시그마가 같으니까 폭은 일정한데 평행이동의 관계가 돼야 되거든.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 값이 f12보다 커야 하니까 비교를 해본 거야.
F12에 대응하는 함수값, 20에 대응하는 함수값. 자, 그래서 20이라는 녀석이 요런 사이에 있어야 된다. 또 질문. 아까 지수 했나? 연우 했나? 지수. 84번. 84번. 너네 이게 하나 건너 하나씩 어려웠구나. 자, 확률배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F12, F2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이것도 이제 평균이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 이게 괜히 나온 조건이 아닐 거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아무튼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고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평균이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자, 봐요. 그러면 F12랑 F20이 더 커야 하니까 야, 당연히 12, 20보다는 평균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어. 봐봐.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에 20이 있어도 10의 함수값이 20의 함수값보다 더 크지. 그치? 자, 이래버리면은 F4랑 F22 요 대소관계가 이제 나오지가 않아. F22는 어디 있어? 여기쯤에 있지. 그치? 그 다음에 F4는 봐. 이미 10에서부터 22까지 간격이 12칸이지. 근데 4라고 하는 녀석은 10에서의 간격이 6칸밖에 안 되잖아. 그럼 4는 요 22보다는 더 이 평균에 가까이 붙어 있을 거야. 그럼 누구의 함수값? 20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조건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10이 있고 요렇게 20이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대답해 이제. 10과 20이 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걸쳐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함수값? 10의 함수값이 더 커야 돼. 누구보다? 20보다. 봐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너희가 m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지. m은 10과 20의 제일 가운데 거보다 더 작아야 되지. 10이 m에 더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m에서부터 누구를 뺀 값? 10을 뺀 값이 20에서 m을 뺀 값보단 더 작아야 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2m이 30보다 작아야 하니까 m은 15보다 작아야 해요. 같은 이유로 F4 4가 이쯤에 이렇게 있고 F22 22가 이쯤에 있어야지만이 자, 높이상으로도 22의 함수값이 4의 함수값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럼 누가 더 근처에 있어야 돼? 요 20, 연우야 20이랑 4 중에 m 근처에 m이랑 누가 더 가까워야 돼? 22가 가까워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22에다가 m을 뺀 값이 m에다가 4를 뺀 값보다 더 작아야 돼. 이렇게. 그럼 2m은 뭐보다 커야 한다? 26보다 커야 한다. m은 13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m의 범위가 13부터 어디까지? 15 사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m이 자연수니까 m 몇 돼야 돼? 14. 이제 끝났지. 그치? 이게 몇 번 문제였대? 이게 30번 문제였을 거라 아마? 아, 29번이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이번엔 연우. 81번. 너네 이거 다 풀긴 했냐, 근데? 이렇게 질문이 촘촘하게 있으면 다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자, 봐. 출근 시간이래. 출근 시간을 확률변수 x라 그러면, 이제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평균이 몇이고, 66.4.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5의 제곱. 자, 이날 출근 시간이 몇 분 이상?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 몇 퍼센트?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 몇 퍼센트가? 20%가 지하철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대. 자, 임의로 선택하는 사람이 뭘 자, 이건 이제 일종의 표 그리는 문제야. 일단 봐봐. 자,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 게 72분 이상인 직원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P. 자, 출근 시간이 x니까 이 x가 몇? 7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73에다가 60, 야, 이 숫자 왜 이래? 73에다가 66.4 빼니까 몇이야, 이거? 빨리 계산해봐. 3.6, 6.6이냐? 6.6을 누구로 나눠야 돼? 15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계산했을 때 PZ가 자, 누구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2니까 이거 10분의 4.4지 그치? 0.44네. 자 그래서 이제 Z가 0.44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0부터 0.44가 0.17이었지 그치? 연우 이거 그림 그리지 않더라도 이 확률이 0.33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근데 이건 뭘 구한 거냐면은 7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한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만? 40%만 지하철 이용했대. 그럼 이제 이 0.33 중에서도 10분의 4. 그럼 계산은 이제 무언가 나오겠네, 그치? 이게 이제 지하철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3분 미만인 직원은 PX가 73분 미만인 거니까 여기 0.33을 1에서 빼면 되겠지. 0.67이지, 그치? 이 중에는 몇 퍼센트가? 20%가 지하철 이용했대. 10분의 2. 별표. 이것도 지하철 이용한 녀석이지, 그치? 그럼 전체 중에 이 세모랑 이 별표가 전체 중에 지하철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모랑 네모, 별표만 더하면 이게 답이야. 자, 계산을 하지 않을게, 이거는. 넘어갈게. 자, 또 질문. 자, 그러니까 너네 이거는 잘 이용해야 되는 게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사건의 확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확률이 안 주어지고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확률이 이항분포에서부터의 확률을 생각해가지고 막 문제 푸는 문제 나올 거야 아마 뒤에. 그다음 지수. 구십삼 93번. 자, 주머니 A에서 숫자 1, 2, 3이 있대. 3개. B에는 4개의 숫자가 있고 3의 배수면은 A에서 2개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은 B에서 2개를 꺼낸다. 자, 적혀있는 눈의 수에 차를 기록한 후 자, 공을 꺼낸 주머니에 다시 이 2개의 공을 집어넣는다. 자, 이 두 번 시행을 반복해가지고 자, 2개의 수의 평균을 뭐라고 하겠다. 뭐야 이게? 자, 평균을 뭐라고 했을 때 바X라고 했을 때 자, 바X가 뭐가 나올 확률 구하라? 2가 나올 확률. 야, 시행시 몇 번 반복하는 거냐? 2번 반복하는 거지, 그치? 뭔지 모르겠지만 공 이제 꺼내가지고 차 계산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공 꺼내가지고 차 계산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시행을 2번 반복을 했을 때 그때 두 개의 수의 평균을 뭐라고 하겠대? 바X라고 하겠대? 근데 평균이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대답해봐. 두 개를 시행했을 때 나온 두 시행의 결과의 합은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첫 번째 시행이든 이제 두 번째 시행이든 우리가 이제 계산, 기록해야 되는 거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두 눈의 차를 계산하는 거지, 그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각각의 시행의 결과는 차를 계산한 거고 이 차차 계산한 거 두 개를 더한 게 누가 나와야 돼? 4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겨? 됐나요? 가능성 이런 거 아닌가? 첫 번째 빵 나오고 두 번째가 4 나오면 되는데 자 나올 수가 없지 이건 그치? 첫 번째가 1 나오고 두 번째가 3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근데 이건 또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딱 두 개야. 자, 첫 번째 시행에서부터 자 누가 차가 1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차가 누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어떤 주머니를 고를지도 모르는 거지, 그치? 자, 이제 한다. 자, 첫 번째 총 4개의 경우가 있다. A 고르고 A 고르고 자, A 고르고 B 고르고 자, B 고르고 A 고르고 자, B 고르고 B 고르고 자, 지수 대답. 자, 첫 번째 A 골랐대. 근데 차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그치? 자, 차가 1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 숫자 1, 2, 3 중에 뭐랑 뭐를 골라야 합니까? 1, 2를 고르든 2, 3을 골라야 되지, 그치? 근데 3개 중에 동시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일 거야. 자, 3가지 중에 자, 확률은 몇 나와? 2가지니까 2가 나와. 자, 두 번째는 3이 나와야 되지, 차가, 그치? 근데 A를 골라가지고는 3이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이것도 없지. 탈락이네. A랑 B를 골라봅시다. 마찬가지 A에서 첫 번째 누구 나오고 1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자, B에서는 차가 3 나와야 돼? 연우야. B에서는 1, 2, 3, 4 중에 고르는 거거든.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 골라야 돼. 4C니까 몇 분의 6분의지 그치? 그 다음에 차가 3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뭐 골라야 돼? 1, 4를 골라야 되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자, 그래서 이 확률은 몇 분의 몇? 18분의 2, 9분의 1 나온다. 자, 세 번째 BA 고를 때 B에서 차가 1 나오고 A에서 차가 3 나와야 돼. 이거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B 골라야 돼. B에서 첫 번째 차가 이제 몇 나와야 돼? 아, 근데 우리 이거 계산 안 했네, 그치? 3회에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치? 잠깐만. 이제 여기서 마저 추가하자. 여기 봐봐. 그럼 이거 첫 번째에서 A 고르고 두 번째에서 이제 B가 올랐다는 얘기는 야 너네가 이제 A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확률상 이 A를 골랐던 이유는 3의 배수가 나와야 하니까 3분의 1 확률로 A를 고른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계산한 거고 마찬가지 B의 확률도 구해야 된다. 두 번째에서 B가 올라졌다는 얘기는 3의 배수가 안 나온 거니까 몇 분의 몇의 확률? 3분의 2의 확률로 B를 고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야 돼. 계산하시면은 3 약분되는 거 어디 있냐? 2랑 얘랑 약분되니까 3. 자, 81분의 2 나오지, 그치? 자, 마지막 여기. 자, 삐삐 고른 거지, 그치? 몇 분의 몇? 3분의 2, 3분의 2의 확률로 삐삐 골라진 거지. 됐나요? 첫 번째에서는 그 차이가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자, 몇시 몇? 4시 6분의. 차이가 1 나오려 그러면은 무조건 한 가지다. 아니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구나. 얘는 확률 문제네. 자, 두 번째에서 이제 B 골랐으니까 여전히 6분의. 그 차이가 3 나와야 되니까 이번엔 1이지, 그치? 자, 따라서 약분하시면은 3, 3 약분하면 2고 2, 2 약분하면 3이고 2, 2 약분하면 답은 27분의 1 나온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두 개 구했어. 81분의 2랑 27분의 1. 자, 두 번째 상황도 해보자. 자, 아까처럼 할 거야. 차이가 2, 2 나오려 그러니까 순서는 앞에서 A 고르고 B 고르고 A 고르고 A 고르고 그 다음에 B 고르고 A 고르고 B 고르고 B 고르고. 자, 확률 얘기하자. A 고르고 B 골랐으면은 3분의 1, 3분의 2니까 9분의 2야, 그치? 됐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A 골랐으니까 첫 번째 A의 차이가 누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지? 자, 지수씨. A는 공이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골라야 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고 차이가 2가 나오려 그러면은 자,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또 B 같은 경우에는 자, 확률은 이제 전체는 6가지고 차이가 2가 나오려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지, 그치? 자, 따라서 이제 약분하면 자, 81분의 여기 2 나온다. AA 나오는 것도 똑같지, 그치? AA 나오려 그러면 이제 9분의 1이지.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답은 81분의 1. BA. 여전히 확률은 9분의 2예요. 똑같네, 위에 거랑, 그치? 아마 81분의 2 나올 것 같아. 똑같아. 얘는 2이니까. 자, BB. 9분의 4에. 자, 확률은 이제 몇 분의 몇 분의 몇이냐? 6분의 2니까 3분의 1. 또 3분의 1. 얘도 81분의 4. 이거 다 더해보자. 81, 81, 81, 81, 81분의 6에다가 2 더하니까 9. 얘도 이제 81분의 3이니까 81분의 5가 더해지네. 답은 그래서 81분의 14가 돼야 합니다. 아이씨, 답도 없어. 계산 뭐 잘못했냐? 3, 5. 맞는데. 이 3일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아, 이거 3일도 나올 수 있구나.
(3일도) 계산해 봐야지, 그치? 근데 3일의 확률이나 근데 이 그 앞에 거 첫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나 확률은 똑같겠지, 그치?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확률은 똑같으니까 우리 첫 번째 거에서부터 구한 확률이 81분의 5였잖아. 그럼 81분의 5를 한 번 더 더해야 돼. 자, 그럼 이제 81분의 14에다가 81분의 5 더하니까 답은 81분의 19까지 들어가겠다, 그치? 이거 답 확인해 볼래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통계 문제는 아니었어. 이거 확률 문제야, 이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확률 다 계산해야 되는데 복잡하긴 했다. 근데 첫 번째로 접근할 때 얘들아 봐봐. 이거 애들 잘 생각 못 하는데 우리 이제 바엑스라 그래가지고 뭐 바엑스가 무언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정규분포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바엑스가 2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 평균을 낸 게 2가 나와야 되니까는 실제로 두 개를 더한 결과는 4가 나와야 돼. 첫 번째랑 그래서 두 번째 시행의 결과가 합이 4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1, 3, 2, 2, 3, 1이지, 그치? 근데 이건 이제 더해가지고 4가 나오긴 했지만 이때 들어간 이 현상들은 1이 나오고 3이 나오는 건 뭐 한 거냐면은 두 수의 차를 구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차가 1이 나오고 첫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차가 3이 나오는. 근데 그 상황은 어차피 A 고르든 B 고르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AA, AB, BA, BB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마다 A를 고를지 B를 고를지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확률이 들어가. 예를 들어 A랑 A를 고르게 되면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이 된 겁니다. 됐니 이거, 그치? AA 골라가지고 첫 번째 차가 1, 두 번째 차가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탈락을 시킨 거지, 그치?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풀어봐. 이거 틀린 것들은 알았지? 이거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자, 질문. 이거 93번 누가 한 거지? 연우가 한 건가? 지수가 한, 연우 이제 해야지. 99번. 99번.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에서 자, 표본의 크기가 16짜리 표본을 꺼냈대. 그럼 새로운 정규분포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불러볼래요? 자, 바엑스는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평균은 몇이고? 불러. 50. 자, 분산은 이 분산에다 16으로 나눠야 돼. 16이 4의 제곱이니까 아마 계산하면 2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왔다, 그치? 그러니까 바엑스는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바와이도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표본의 크기가 이번에 25짜리래. 여전히 평균은 75고 25니까 5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기는 계산하는 거다 이제부터는. 자, 바엑스가 53보다 작아야 돼. 표준화. 자, 53에다 50 빼봤자 3이고 걔를 2로 나누고, 자, 바와이도 69에다가 75 빼봤자 마이너스 6 걔를 5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이 결과가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했을 때 이게 이렇게 생겼지, 그치? 땡땡땡땡땡 2분의 3 이쯤에 있네. 2분의 3보단 같거나 작을 확률. 그 다음 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보다 또 같거나 작을 확률이지. 근데 더해가지고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이 파란 부분에 누구로 표현돼야 돼? 넓이로 표현돼야 되겠지. 근데 보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작다잖아. 그러면은 요 네모 박스 이 숫자는 2분의 3이 아니라 뭐라고 판단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판단돼야지. 연우에게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겠어요? 자, 잘 봐. 여기 지금 요 숫자가 지금 2분의 3이지? 그럼 요 동그라미가 파란 부분 이만큼의 넓이로 표현돼야 하니까 얘 대칭시키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정확히 똑같을 거 아니야. 답은 그래서 이제 몇 나오냐?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시그마는 20이 나옵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커? 자, 그럼 이제 시그마가 20이기 때문에 여기다 20 넣어봤자 이게 누구의 제곱으로 나오냐? 4의 제곱으로 나오지, 그치?
그럼 바 x가 71일 확률 구하면 돼. 자, 바 y는 z로 고치고 바 y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71에다 75 빼봤자 빼기 4 표준 편차가 4니까 4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얘는 0부터 1까지 확률에다가 0.5 더해야 되는 거야. 답은 0.8413. 자, 그 다음에 자, 그래 너네 이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질문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질문. 지수 104번. 104번. 자, 어느 지역의 1일 인터넷 사용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 지역 학생들의 대상으로 9명을 모였대. 이미 추출했대. 자, 조사한 1인 인터넷 사용 시간의 표본 평균을 바x라고 하면 바x는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그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9명을 뽑았으니까 10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gx랑 hx를 뭐라고 했냐면은 gk는 자, x가 뭐 얘보다는 같거나 작을 확률이지, 그치? 근데 이것도 표준화 해버리자. z로 바꾸면 자, 얘는 x니까 x는 평균이 m이잖아, 그치? m 나누고 30k니까는 30으로 나눠버리면 k 이렇게 바뀌는 거 느껴져요? 표준화를 요 위에 있는 이 식을 갖고 표준화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x는 또 마찬가지 z로 바꿨을 때 이번에 요 아래에 있는 정규분포를 갖고 표준화를 해야 돼. m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gk랑 hk를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자, 기억부터 맞는지 확인해 보자. 자, g0 여기다 0 나라는 얘기지. 그럼 p z가 0보다 작을 확률. h0 여기다 0 넣으라는 얘기지. 얘는 p z가 0보다 클 확률. 이 둘은 서로 같겠네. 맞네. 자, 그 다음 이제 g3이랑 h랑 같습니까? g3은 3 넣어봤자 p z가 3보다 작을 확률. 자, h3은 p h0 h1 z가 마이너스 3보다 클 확률이지, 그치? 요거 두 개 같아달라. 같이 3보다 작을 확률이나 마이너스 3보다 클 확률은 똑같아. 맞아, 이것도. 그 다음에 G1이라고 해서 P가 뭐보다는 Z가 1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그 다음에 PZ가 H-1이니까 3보다는 같거나 클 확률, 그치?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치? 잠깐만, 계산 뭐 잘못했나? G1 H-1 그치? 말이 안 돼, 이건. D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적절하게 일반 정규분포의 표준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본으로 뽑은 상태에서부터의 정규분포의 표준화, 그리고 또 질문. 지금 이제 배터리가 9% 남았거든? 저게 5로 바뀌면 시작. 지금 배터리 충전해야 되니까. 연우 106번. 자, 뭔가 이렇게 중간에 부등식이 하나 보이니까 이거 실내 구간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 자, 자수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이다. 이 평균은 모평균이야. 아직까지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은 모평균이 m이다. 자, 25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요 위에다 조그맣게 뭐 쓰라 그랬어? n이라고 쓰라고 했지. 표본의 크기가 n이야. 자, 표본 평균 바x에 대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에서부터의 뭐가?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a를 구해야 되는데 a 어떻게 구할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좋아. 보통 신뢰 구간이 보이면은 뒤에서 앞에 걸 빼봐. 자, 뒤에서 앞에 걸 빼니까 몇 a? 2a지, 그치?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혹시 얘기해봐. 신뢰 구간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은 야, 너네 모평균 m의 신뢰 구간 어떻게 나오는데 바x 표본 평균에다가 자, 이 k라고 하는 거는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이게 95%면은 1.96이겠지, 그치?
이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실내 구간이 표현되니까 요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2a는 마찬가지 2 곱하기 루트 n. 자, K 값은 신뢰도가 몇 퍼? 95%니까 여기 보이지? 신뢰도가 95%짜리. 자, K 값은 1.96이에요. 자, 루트 n. n이 25였으니까 5겠네,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모르니까 여기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아, 나왔네, 시그마 5라고. 자, 따라서 A가 이제 가뿐하게 나온다. A는 1.96이다.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또 이 고등학교에서 이번에는 n명을 뽑은 거야. 표본의 크기를 정확히 몰라. 표본 평균이 바이스일 때 신뢰도 95%에서 뭐는 신뢰 구간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뭘 한번 구해봐라. n을 한번 구해봐라. 이것도 이제 뺄 거지, 그치?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봤자 몇 a? 자, 빨리 얘기해봐요. 7분의 10a지, 그치? 자, 그게 2 곱하기 여전히 신뢰도 95%니까 1.96.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예요. 근데 우리 a가 몇이라는 거 알았냐? 1.96인 거 알았지, 그치? a 이렇게 약분되겠네? 5도 약분되고 2도 약분되고, 그치? 따라서 루트 n이 7이니까 n은 49다. 답은 뭐냐 그러면은 n은 49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뭐도 알아내야 돼? 바 x2도 알아내야 돼. 자, 센스. 이 식에서 이게 실내 구간이잖아, 그치? 바 x2라고 하는 게 표본 평균이거든, 그치? 식의 구조를 보면은 누가 표본 평균이 돼야 돼? 여기 있는 16분의 15 어쩌고 저쩌고 16분의 15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이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실내 구간 쓸 때 항상 표본 평균 빼기 어쩌고 저쩌고 표본 평균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정확히 뭐가 돼야 돼? 바 x2가 돼야 돼. 자, 그럼 우리가 바 x1을 알아야 되겠지? 바 x1은 또 뭐요?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이 상황에서부터의 표본 평균이 바 x1이잖아. 자, 지수야, 그럼 이 식에서는 바 x1이 뭘까? 80이겠지, 그치? 자, 따라서 이제 바 x가 80이니까 약분해봤자 75가 돼야 되는. 자, 그래서 n은 49고 75 더하기 49 몇이냐 그러면 124가 답이네, 그치? 자, 이런 문제 적응되면은 많이 어렵지 않아. 자, 또 지수 110번이. 자, 어느 나라에서 운행된 연간 주행거리가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 16대를 뭐라고? 110번? 자,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신뢰도 95%로 추정된 모평균 A에 대한 신뢰 구간이 어떻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 그때 이제 C가 이제 누구를 만족하는 0.95를 만족하는 C를 얘랑 얘로 한번 표현해봐라. 봐봐, 여기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지, 그치? 신뢰 구간 길이 B 빼기 A는 2 곱하기 K야, K. 근데 이게 잘 봐. K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근데 신뢰도가 지금 몇 퍼센트? 95%지. 그럼 여기 보니까는 95%에 해당하는 요 상수 C의 값이 C라고 나왔지, 그치? 이제부터는 K 자리에 누굴 쓰는 거예요? C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C를 쓰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25분의 시그마 2분의 1. 답 나왔네, 그치? 이게 답이에요, 이게. 2분의 1분의 약분하고 C는 25 곱하기 B 빼기 A네. 아, 잠깐만. 예, 5. 답은 이렇게 묶어가야 되겠네, 그치? 또 질문, 이제 연호. 111번. 자, 평균이 m이고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또 신뢰도 95%에 따른 신뢰 구간을 구해봤더니 자, 조사 비용과 추정의 정확도에 따른 수익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비용은 10n,
자, 수익은 이렇게 나왔대. 뭐 그렇구나. 자, n이 뭐일 때? 10의 배수일 때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되는 n의 뭘 구해봐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대답해요. 뭐 빼기 뭐는? B 빼기 A는 이제 그치? 자, 2 곱하기. 자, K는 신뢰도가 95%, 얘는 1.96이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가 n짜리 표본 뽑았으니까 뭐 분의? 루트 n분의 5% 돼버렸다. 꺼지면 안 되는데. 자, 루트 n분의 자, 시그마는 지금 몇이었냐? 5였지, 그치? 이렇게, 그치? 자, 아무튼 이제 B 빼기 A라는 녀석이 다음과 같이 나온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가 뭐보다 더 커야 돼? 수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 되잖아. 얘가 비용 10엔보다 어떻게 돼?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뭘 구해보는 거다? 자, 얘를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 양변에 똑같이 로그 취하면, 이 오른쪽은 뭐가 나온 거냐, 이제? 상형 로그의 표가 보이네? B 빼기 A분의 2가 양변에 똑같이 상형 로그 취했으니까 1 더하기 로그 N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식사하면 되겠다. 이게 어차피 이제 B 빼기 A라고 하는 게 B 빼기 A분의 1은 이 오른쪽엔 이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분자에 있는 거 계산해봤자 2, 5, 10이니까 이게 19.6이거든요? 그럼 B 빼기 A분의 2는 요거 역수 취해봤자 19.6분의 루트 N에 거기다 2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게 1 더하기 로그 n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게 보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1 더하기 로그 n으로 나누고 이런 것도 곱해보자. 1 더하기 로그 n분의 루트 n이 19.6을 누구로 나눈? 2로 나눈.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봐, 이제. 이거 이제 계산해봤자 이거 몇이냐 정확히? 9.8이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따지려고 하는 게 요게 요 녀석이지, 그치? 얘가 이제 9.8보다 커야 하니까 그러면 그 값 자체가 9.75일 때가 1700이야. 9.97일 때가 1800이지, 그치? 그럼 정확히 이게 몇 돼야 돼, 그러면? 아이씨, 뭐야 이게? 그럼 n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요 n의 최소값은 누구로 들어가? 1800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답은 이제 1800이 돼야 합니다. 자, 잠깐만. 1%다. 좀만 쉬었다 하자.